안녕하세요. 근이캠핑의 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예, 저도 한 주 정말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한평 앵두공원으로 차박을 갔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하루에 제가 5분의 그 구독자를 만나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마치 유명 유튜버가 된 것처럼 착각도 했지만 굉장히 좋았던 그런 날이었죠. 지난주에 그 행복감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오늘도 솔로 차박을 떠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제가 처음으로 찾아갔던 곳인데 그때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거든요. 오늘 그곳에서 솔로 차박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컨텐츠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쪽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Boy, it's been a while since we talked, and my head's getting nervous. I can't handle this on and off. I can't, no. I just gotta know where you are if I want to remain sane. But you're ghosting every text and call. Oh no, you could be running off with somebody else. Ooh, boy, I ask myself, yeah. Wait, maybe you're just off doing what you said. Ooh, think I've lost myself.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뷰가 너무 좋죠? 지금 저쪽에 지금 낚시터가 지금 하나 되어 있어요. 낚시하시는 분이 한 분 와 계신 것 같고, 이쪽은 자갈밭이고 이쪽은 그래도 이렇게 풀이 좀 나 있는 곳이어서 이쪽에 자리를 한번 잡아보고 오늘은 타프로 그늘을 만들면서 그리고 차박 아지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드 폴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200짜리 정도 구입을 했는데 좋은 폴대 같습니다. 캠핑 용품을 만드시는 그 제조사 분들 있잖아요. 이 용품을 그 패키지하는 그 케이스가 있는데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 때는 이렇게 잘 접어 가지고 만드니까 적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다 패키지가 잘 돼요. 하지만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계처럼 아주 정교하게 접을 수는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좀 여유있게 넉넉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캠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정말 힘든 작업이거든요. 집어넣기가 힘들면 정말 캠핑하기가 싫어질 정도로, 아니면 그 용품을 다시 쓰기 싫을 정도로 좀 짜증이 나거든요. 지금 이것도 제가 잘 접을 때는 잘 패키지가 되는데 급할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제가 이제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용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러한 점들을 좀 고려해서 만드시면 캠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햇빛 진짜 뜨겁다. 햇빛 장난 아니에요. 오늘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늘에 하나도 없는 그런 노지예요. 여기 천이 흐르고 이 뷰가 정말 아름다워서 그렇지 여기는 그늘이 없습니다. 지금 낚시하시는 분 저쪽에 한 팀이 계시는데, 이 낮에 워낙 덥다 보니까 낮에는 지금 어디 피하신 것 같아요. 지금 낚싯대만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고 낚시하시는 분은 지금 안 계십니다. 여기가 이제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바람이 겨울에 엄청 많이 분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대전에 가 계시는 것 같은데 산채방님도 여기 한번 들리셨다가 바람 때문에 그냥 돌아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뷰는 좋은데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그런 곳이고, 지금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이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좋은 장소가 됐습니다. 여름에는 뭐 명당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늘만 만들면 명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꼭 그늘 설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캠핑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증이 나가지고 시원한 걸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좋을까요?
아이고, 일을 저지른다.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더 시원합니다. 그 예전에 대구 군위라고 하는 곳에 일연공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그 천이 흐르고 앞에 엄청 큰 절벽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정말 예뻤던 곳인데, 여기도 좀 그런 것하고 조금 흡사하죠. 이 눈앞에 엄청 큰 절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기는 한데, 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는. 너무 좋죠. 저쪽에서 이제 천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내려거든요. 여기에서 기암 절벽을 지나서 그 다음에 우측으로 이렇게 천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아주 그런 그 지형이 좋은 차박 노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뒤쪽에는 그린랜드라고 하는 그 유락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텐트하고 캐러반을 설치가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용 화장실 쪽으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 자변기로 되어 있고 좀 깨끗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휴지도 다 있고요. 화장실 나와서 이렇게 멋진 뷰가 있는 곳 나와보라고서요. 없지요. 여기 정말 멋있네요. 와, 화장실 뷰 끝내준다. 자, 여기 공중 화장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있는 곳은 여 밑으로 다시 내려가시면 됩니다. 구독자님들 중에서 가장 고민은 뭘까? 제가 이렇게 댓글 같은 걸 좀 분석을 해보면 그 차박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차박 대신 뭐 차크닉을 먼저 해보시라고 추천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차박이 하고 싶은데 차박이 두렵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만 하시거든요. 실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차박이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떤 점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뭔가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제의를 좀 드려봅니다. 캠핑이나 차박 하시면서 가장 두려운 점, 그게 뭘까?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 적어주시면 그 생각이나 경험담을 제가 답변해 드리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정말 심란했던 곳인데 여름 되니까 오히려 더 좋으네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시원하게. 그렇다고 아주 뭐 세게 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땀을 식힐 정도로 잔잔하게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니까 너무 좋으네요. 7월이 되기 전에 여기 꼭 한번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네님이 무슨 과일을 써줬냐면 체리를 써줬네. 체리. 혹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체리, 그 다음에 키위, 그 다음에 사과, 이런 종류를 조금씩만 드시면 괜찮습니다. (30도에) 육박하는데 선풍기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선풍기 2대를 가져왔는데 너무 시원해 가지고 뭐 땀이 안 나요. 땀이 타프 치고 그러니까 아주 시원하고 정말 좋습니다. 여기 명당이네.
여기 소개하면 캠퍼들 엄청 몰려들겠는데요. 성지가 또 하나 탄생할 만해요. 여기가. 한 10팀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끝에까지 하면 한 15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까 구독자의 댓글로 컨텐츠를 만드는 영상, 뭐 이런 코너를 하나 만들고 싶더라고요. 구독자님들과 이제 소통하는 기회도 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좋은 팁도 주고, 뭐 저도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배우니까요. 구독자의 댓글이 컨텐츠가 되는 영상, 뭐 이런 코너 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 구독자님 가운데서 이제 쭈아랑이라는 님이 계시는데, 저도 이제 그분을 통해서 사실 그 솔로그니 캠퍼라고 하는 제 로고성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도 이제 드론을 구입을 해야 될까요? 뭐 드론을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드론이 사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부단한 노력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드론의 가격이 꽤 비싸다는 것이 큰 단점이에요. 크게는 뭐 100만 원 넘게 그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뭐 들고 다니는 뭐 그런 물건 같으면 뭐 내가 간수를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변수들, 그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습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드론을 많이 이제 추락을 시키거나 드론을 잃어버리거나 뭐 그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드론을 어느 정도 잘 찍으려면 기본적으로 드론 한 2-3대 정도는 잃어버린다? 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 사가지고 내가 정말 연습 잘해가지고 잘 찍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고요.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2개 정도는 드론을 잃어버리실 걸로 감안하시고 그런 마음이 계신다면 드론 시작하셔도 됩니다. 일반 뭐 카메라 영상보다 아무래도 이렇게 그 드론 뷰, 즉 버드 뷰라고 하죠.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뷰로 찍으면 영상이 좀 멋있긴 하죠. 또 밋밋한 그 평면의 영상보다 뭔가 입체적인 느낌이 있어서 영상미가 조금 살긴 하는데, 그 드론도 잘 찍어야 그게 득이 되는 거지, 어설프게 찍으면 오히려 영상이 또 해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드론 선택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쭈아랑이님께서 한번 댓글을 주셔서 그 댓글의 내용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타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늘이 돼서 시원한데,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햇빛이 강렬해요. 자외선 지수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와, 이 앞에 그 절벽과 그리고 푸릇푸릇한 이 소나무가 정말 매칭이 잘 돼가지고 한 폭의 동양화 뭐 이런 느낌을 딱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이 다 온통 이렇게 산으로 메꿔져 있고, 이 뒤쪽에도 굉장히 큰 바위산이 딱 버티고 있는데, 정말 나무들이 빽빽하게 울창하게 딱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좋으네요. 한 2시간에 한 번씩 다니나? 그런 느낌이에요. 자주 다니는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기차가 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네요. 차박을 하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는 지금 여름하고 겨울이 사실은 차박을 입문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예요. 너무 덥고 또 겨울에는 너무 춥고 그러니까. 그래서 봄과 가을에 차박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름과 겨울에는 이제 차박을 안 하시고 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름, 겨울 뭐 차박 안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스텔스 차박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무더운 여름철에 이 차 안에 있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낮에 계속해서 주변을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잠만 뭐 차에서 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큰 에어컨을 장만한다는 것도 사실은 뭐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차박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그 시기를 겪고 또 쉽게 차박에 대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러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차박이 두려우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처럼 타프를 한번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메쉬로 된 그런 그 쉘터 같은 것들도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쉘터가 치기가 어려운 쉘터가 거의 없어요. 쉽게 칠 수 있는 그런 쉘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거 한번 장만하셔서 차 안에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늘이나 어떤 그늘을 만들어서 차박을 즐겨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해보세요. 시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되지 않잖아요. 꿈꾸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처럼 뭐든지 시도부터 해보시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전해보세요. 해가 구름 사이로 숨어서 좀 그늘졌네요. 저쪽으로 한번 산책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Sitting on the sidewalk, kicking round dust, you're alone or on the run. Well, I can see the fire still in your shadow. None of it is gone. You may be a seeker, but I'm a believer, keeping the hope you need. You don't wanna load it. 물을 자주 먹어서 그런지, 음료를 자주 먹어서 그런지 화장실 또 가고 싶네요. 화장실 저쪽에 있거든요. 여기서 걸으면 2분 정도 저쪽으로 가야 돼요. 이런 뷰에서 여름 나시면 정말 시원하지 않을까요? 그린랜드 펜션 한번 오셔가지고 가까우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지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린랜드 펜션에 그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동반해서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까요? 무슨 덮밥일까요? 궁금하시죠? 이제. 자, 오늘 저녁 덮밥은 간자미라고 하는 생선이고요. 간자미의 그 살만 이렇게 가공한 그런 제품이에요. 쌀을 붓고 순서대로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부어주고요. 이 물량을 참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조금 많이 넣으면 좀 질게 되고, 조금만 적게 넣으면 꼬두밥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역시 밥은 물의 양을 잘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선살 좋아하시면 한 마리 뭐 다 넣으셔도 되죠. 자, 이렇게 간자미 한 마리를 다 넣습니다. 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시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간자미를 넣었을 때는 밥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자, 장국도 만들어 줘야 되니까 물을 좀 끓여 놓을게요. 뜨거워. 덮어두고요. 넣으시는데? 또 가.
키워오신 거예요? 저렇게 큰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가끔 부러워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개를 좋아하셔가지고 큰 개를 많이 키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에 대한 항상 키우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 지금 키우는 것도 간신히 키우고 있습니다. 저렇게 큰 개와 함께 돌아다니면 정말 재밌을 텐데 차박 같이 다니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밥이 다 됐고요. 시간이 38분 정도 걸렸네요. 밥만 할 때는 보통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걸리는데 다른 토핑 종류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간자미 생선살을 넣었을 때는 38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뜸들이기 5분이 다 지났고요. 얼마나 잘 익었는지 한번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와. 지금 이 간자미가 이렇게 한 마리가 떡하니 잘 익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와사비 마요네즈 있죠? 와사비 마요네즈를 첨가를 할 거예요. 약간 좀 턱 쏘는 맛, 그런 맛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 무순 야채를 조금 넣어주고요. 굴소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굴소스가 이게 굴소스죠? 자, 굴소스를 적당량을 넣어주면 됩니다.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기름을 3군데다가 조금 넣어줬습니다. 아이고, 참기름 아까워. 오, 간자미 살이 잘 익어가지고 자,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간자미의 부드러운 살이 씹히는데 너무 맛있어. 와사비가 톡톡 쏘는 맛이 일품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여기 해서 드셔보세요. 간자미 와사마요 덮밥. 뭐 간자미가 아니더라도 흰 대구살 같은 거 있죠? 대구 생선 이런 걸로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저녁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산책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들어가니까 이제 날씨가 정말 시원합니다. 적당한 것 같아요. Look at me, fine here without you. I can see that you're doing pretty well too. I guess we're good at pretending. Can't you see I've nowhere to hide now? Let's agree to figure this out right now. Unless we both decide to let it go before we even try. I know we got a losing head, but I want you to understand that this ain't got nothing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가장 울창한 편백숲이 펼쳐진 이곳. 숲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 코스도 1코스와 마찬가지로 서울 길래길 21코스. Everything is calm, now it's midnight. Everybody's sleeping, all is peace. And I'm still hanging round in a house that's filled with light. 아,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요. 비 내리는 풍경은 좋습니다. 멋있네요. 하루 종일 지금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우비를 입고 철수를 해야 할 것 같아요.